네, 반갑습니다. 단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두 번째 방송을 하고 댓글이 갑자기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120여 개 달렸는데요.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과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좀 격조 있는 댓글을 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보수 진보 다 떠나가지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제 의견이고 제 단상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다 떠나서 민족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고민과 사색을 하고 또 연구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댓글 논쟁이 좀 수준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청을 좀 드리면서 그 홍카콜라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에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더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올라온 콘텐츠를 잠깐 봤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아마 첫 방송할 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걸 보고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그 방송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홍준표 전 대표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왜곡된 보도, 왜곡된 사실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올라온 콘텐츠를 보니까 가짜뉴스, 막말방송, 반북방송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는 스스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최소한 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거, 또 한반도 주권 문제와 관련한 거, 우리 민족의 그 번영, 발전을 위한 문제에서는 보수 진보 다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한사코 반대하는 거는 보수가 아니죠. 보수가 아니고 수구냉전, 친미사대 이렇게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 최소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자기의 이념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봉건주의든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떠나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 국민 주권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과 민족의 평화 번영, 이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방법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도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 민족 문제와 관련된, 통일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가짜 뉴스, 막말 방송을 해서는 보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상 세 번째 주제는 한미 워킹그룹 관련한 얘기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9월 평양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갑자기 미국에서 제안한 기구입니다. 제안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10월 29일 날 스티브 비건이라고 지금 오늘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갑자기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례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본 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먼저 부르고 나서 여러 관료들을 만났겠죠. 그 뒤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날, 그 다음날 발표했는데 10월 말에 한미 워킹그룹, 한미 실무협의체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역할이 뭐냐? 비핵화 협상 전략,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그리고 대북 제재 이행, 그리고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해서 한국의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재무부 등이 소속된 관료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실무 협의체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지만 전 부서를 다 아우르는 통과라는 그런 부서가 모이는 범정부적 협의체라는 겁니다. 한미 간에.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조절, 통제, 지휘,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 예상을 했는데요. 뭐 그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이 합의서가 채택되고 발표되고 난 뒤에 미국이 굉장히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국회 국감장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그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왜 앞서가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 관련해서. 그래서 이후에 무슨 뭐 미국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고 이행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굉장히 노발대발했다는 거고,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시급히 이 한국 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문제, 남북 관계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행보, 대북 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설치된 것이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철저하게 미국의 속도, 방향, 의도에 맞게 조절,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19일입니다. 19일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2차 대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1차 회담을 지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됐어요. 11월 20일 날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이제 출범식을 했고, 12월 7일 날, 이번 달에 7일 날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거의 안 알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대면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오늘부터 21일까지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도를 보면 26일로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그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문제, 남북 간 국제 항공모 신설 등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 11월달, 12월달 진행됐던 남북 협력 사업, 남북 그 회담들에서 다뤄졌던 이 주제들 전반적인 문제, 전반 주제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시기에 2차 대면 회의를 하는가?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날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관급 행사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장관급 행사라고 하면 남측에는 통일부 장관, 조명근 장관을 위시를 해서 올라간다는 거고요. 북측에는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을 위시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100명 규모씩, 이건 100명씩 200명이 참가하는 착공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고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정부 간 행사가 되는 거고요. 착공식 날짜가 합의되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언지를 받았겠죠. 관료들의 언지를 받았겠고 미국 정부의 통지도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않지만 착공을 준비하는 뭐 착수식이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약간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남북 회담을 통해서 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날짜가 합의가 됐고, 명백하게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라고 이름이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의 의도와는 좀 다른 거겠죠. 착공식을 허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날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이달 14일입니다. 12월 14일 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이 열려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전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5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그 남북 체육 관계자들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올림픽 개최 문제를 협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내후년입니다. 도쿄 하계올림픽의 공동 진출 관련해서 단일팀 출전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팀 구성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농구도 단일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일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훈련도 계획을 하겠다는 거고, 도쿄 패럴림픽 경기대회도 같이 간다는 거고요.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담 합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 14일 요 즈음에 해서 남북 양묘장 현대화 관련한 실무회담 이후에 직접 평양을 방문했죠. 남측의 그 산림청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평양 양무장에 방문을 해서 북 양무장 현대화 사업 관련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섰던 것 같은데요. 이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국제 항공로 신설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이 항공로 개설하는 문제는 남북 간에 그동안 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북측에서 제안해서 이 회의가 개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그 항공로를 보면 지금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려면 서해를 이렇게 돌아서 북측 평양으로 가는 그런 항공 노선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게 안 좋을 때 항공로가 또 우회하는 항공로를 운영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직항로를 이용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북측에서는 항공로 신설 관련한 회담을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직항로를 뚫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국제항로를 이용할 때 직항로를 이용하자. 그래서 북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북측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항공 노선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나오고 나서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국제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뭐 400억 가까이 비용을 줄이셨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 다루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며칠 앞두고 지금 급하게 지금 미국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의 합의들, 이런 합의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속도,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철도도로 연결 사업 관련한 내용, 그리고 남북의 기존 합의들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조절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남북 한미 워킹그룹을 지금 개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총독부도 아니고 이런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게 치욕적인 겁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기구까지 꾸려서 미국이 조절 통제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선언문에서 합의된 이 문구가 아마 미국을 가장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그 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결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에 미국이 가장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이 기구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구도다,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때문에 뭔가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 전면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이것이 다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것이 남북 관계, 남북 경협 사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 미국 정부 자체가 경협 사업을 막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표현이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한국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우리 평화통일 진영,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대로는 안 되죠. 미국의 간섭, 통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은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 8천만 민족의 힘이다. 그리고 우리 남쪽으로 보면 우리 1700만 촛불 항쟁의 주역들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한미오픈 그룹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지난달에 그랬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죠.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기구가 한미오픈 그룹이라는 겁니다. 자,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문제, 남북경협사업 자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남북 통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통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절대 그 정신이 아닙니다. 민족자죠.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자결의 정신으로 그 원칙으로 통일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정신대로 우리가 한미오픈 그룹을 비롯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통제 이것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21일까지 아마 결과 예측은 뭐 미국 정부도 이 남북 관계의 이 대세의 흐름 자체를 막아서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 혼자만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결정, 승인 이런 형태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아마 이제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가지고 뭐 보도를 하겠죠.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을 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의 정신으로 한미 워킹그룹 해산을 촉구합시다. 그리고 미국의 승인을 거부하고 미국은 남북의 결정을 통보받아라.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입장으로 자기 스스로가 서명의 주체로 참여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정신에 맞게 우리 국민들을 믿고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8천만 결의 힘을 믿고 미국의 승인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 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 관련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상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주에 주중에 제가 한 2개 정도씩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 대표 방송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